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 그 중에서도 뭔가 다지거나 얇게 점이거나 아니면 썰거나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동사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표현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요리할 때 막 영어가 입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표현을 배웠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르다라는 느낌 우리가 cut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ut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뭔가 이렇게 자르다. 그 다음 영화 같은 데서 cut 하면 잘 되고 있는 걸 딱 잘라버리는 거죠. 저 영상 편집할 때도 이렇게 영상 길이에서 딱 자르는 걸 cut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파나 대파나 여러 가지 있으면 cut 막 이런 게 아니고 cut 딱 잘라내는 그 모양새를 cut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영화 감독이 됐다 생각하시고 cut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ut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Can you cut the tomatoes in hal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cut이 아니고요. Can you cut? 이라고 해보겠는데요. 이 can you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Can you cut the tomatoes? 그러면 토마토 좀 잘라주실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In half. 이게 절반이거든요. 통째로 해주세요. In half. 절반입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잘라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씩 잘라서 어디 넣거나 믹서기에 넣어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에게 Can you cut the tomatoes in hal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외국인에게 잘라달라는 거 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해볼게요. Can you cut the tomatoes in hal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썰거나 다지는 듯한 행위는 우리가 cho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르다는 cut, 그 다음에 이렇게 썰고 다지는 거, 이거는 chop. 보통 이렇게 하죠. 저도 이제 이 표현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요리할 때 혼자 말합니다. Cut the tomatoes and chop.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름 재밌거든요. 복습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chop. 이거는 뭔가 썰거나 다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동사는 명사처럼 책상, 컴퓨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동작을 직접 해보거나 상상해 보는 겁니다. chop.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당근이랑 양파를 잘게 썬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chop carrot and onion into small piec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can you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chop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뭐 해주실래요가 아니고요. 뭐뭐 해. 그냥 이렇게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투에 따라서 명령한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뭐 해.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hop carrot and onion. 당근이랑 양파를 chop. 잘게 썰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요? into small pieces. 이런 표현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요. 앞에서 in half는 절반이죠. into는 뭐뭐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괜찮겠네요.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자르잖아요. 처음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방송 보면서 손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거는 into small pieces, into small pieces. 노래하듯이 따라해보는 겁니다. into small piec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해볼까요? Chop carrots and onion into small piece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썰다가 아니고요. 얇게 써는 거는 sl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는 슈퍼 같은 곳에서 많이 만나봤을 건데요. 치즈같이 뭔가 이렇게 얇게 썰려 있는 거에 슬라이스 땡땡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슬라이스 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샌드위치 같은 거에 넣으면 맛이 좋은 그런 것들을 슬라이스. 뭐 얘기할 때부터 우리가 슬라이스가 아니고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요리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치즈를 얇게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Please slice the chee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얇게 썰어줄 겁니다. 치즈 덩어리로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 얇게 좀 썰어주세요. Please slice the cheese. please를 사용해서 뭔가 부탁하는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좀 더 공손한 느낌도 있겠죠? Please slice the cheese. 머릿속에 치즈가 얇게 썰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면 peel.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peel하면 뭔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토끼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면 껍질이 굉장히 잘 벗겨지거든요.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벗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peel.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껍질 좀 벗겨줄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Can you peel the potatoes for me?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Peel the potato. 감자 껍질을 벗기다.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든지 다른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나 저거 영어로 얘기할 줄 아는데 라고 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되겠죠. 이 요리 표현들을 쫙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섞거나 섞인다라고 얘기할 때 mix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믹스 매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믹스 해가지고 꼭 요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얘기하곤 하죠. 요리할 때 이제 뭐 이런 재료가 있고 저런 재료가 있으면 막 섞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표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 섞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Oil and water do not mix.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oil and water. 얘네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do not mix. 그냥 don't mix 해도 섞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 don't를 do not으로 바꿔볼게요. 좀 더 귀찮지 않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don't mix 하면 되는데 왜 do not mix 라고 하면 조금 더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도 don't mix보다 do not mix. 좀 더 뭔가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강렬한 느낌, 더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물이랑 기름 안 섞이지. Oil and water do not mi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요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제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 2명인데 얘네 둘이 진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한마디 딱 해주는 겁니다. Oil and water do not mix.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나요?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영어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언가를 붓는다고 할 때는 pour.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냄비에 물을 붓고 아니면 양념장을 붓고 이런 붓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액체 같은 게 주로 뒤에 등장합니다. pour. 그래서 먼저 팬에 물을 부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뭔가 끓이는 국류에 이런 요리를 할 때는 뭐 붓잖아요. 그러면 first pour the water. 그 다음에 into the pan. 이렇게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first. 가장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pour the water. 물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into the pan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안에 있다는 느낌 있죠. to는 방향성의 느낌이 있습니다.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into the pan. 이 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물이요. 그래서 pour. 이 표현과 into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도 한번 입으로 꼭 뭐 이론상으로 뭔가 알기보다는 많은 문장을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요리하면서 혼자 얘기해 보는 겁니다. First, pour water into the pan.
네, 그래서 배웠던 표현은 요리할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요리할 때 웬만한 요리는 다 붙잖아요. 이게 뭔가 돼지고기 할 때도 뭐 제가 제육볶음을 할 때도 이제 생고기 같은 거 사서 물 살짝 붓고 하라고 그때 골목식당 배워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First pour water into the pan, 또 블라블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영어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젓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steer, steer 이렇게 짧게 끊어주셔야 돼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 재료 같은 걸 넣고 이렇게 젓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저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저을 때도 있고요. 보통 이제 뭐 호떡이라든지 빵 같은 거 만들 때 반죽을 많이 젓잖아요.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천천히 저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만든다면 steer slowly for 5 minut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요리를 가르쳐주는 표현은 뭐뭐 해주시겠어요 보다는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뭐 하세요 정도 느낌이니까 steer 동사가 바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으면 steer slowly 천천히 저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국 같은 거 이렇게 저을 수도 있겠죠. 얼마 동안? for 5 minutes 그래서 얼마 동안 할 때 for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요리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Steer slowly for 5 minutes. 자, 여러분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Steer slowly for 5 minutes. 한 번 더요. Steer slowly for 5 minutes. 자, 이 동작까지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뭔가를 끓이거나 삶는다고 얘기할 때 boil, boil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이 끓는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 끓일게, 내가 물 끓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I will boil the water. I will boil the water. 내가 물을 끓일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I will을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할게 라는 느낌이고요. boil the water. 물을 끓이다. 물을 끓이다 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boil the water. 물을 끓이다. 팔팔 끓고 있는 느낌을 이 boil이라는 동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boil 끓이다 이렇게 한국어로 외우는 것보다 팔팔 끓는 이미지 끓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게 더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boil 끓이다. 끓이는 거. 이렇게 하면 한 단계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미지와 영어를 결합시키면 딱 보는 순간 I will boil the water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물을 끓일게. I will boil the water. 네,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기름에 튀기다라는 표현은 f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fried, 뭐 french fry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죠. 네, 뭔가를 튀기는 거 할 때 우리가 fry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F 사운드 만들어 주시고요. 바람을 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fry, fry. 이게 기름에 튀긴다는 표현입니다. 뭐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름 소리 아시죠? 이렇게 촤르르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기름에 튀겼는데 맛없으면 그거는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이컨이 바삭하실 때까지 튀겨주세요 라는 표현을 만약 만든다면 fry bacon until crisp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ry bacon, 베이컨을 튀겨라. 베이컨을 튀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 until crispy. 이 crispy 하면 이 바삭바삭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crispy chicken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바삭바삭한 그런 치킨을 crispy.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듣다 보니까 이 crispy만 나와도 뭔가 바삭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익숙하게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한 번 더 신경 쓰고 듣고 얘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실력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죠. 꾸준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베이컨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이거를 튀겨주세요. Fry bacon until crispy. 정말 기름에 이렇게 팍 튀기는 겁니다. 바싹 튀기는 거예요. 자, 계속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름 같은 거에 튀기는 게 아니고 볶는다는 느낌 있죠? 이거는 두 가지 느낌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stir, 젓는데 기름도 넣고 살짝 그렇게 하고 있죠? fry, stir fry. 요거는 이제 뭔가 볶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터에 양파를 넣고 볶으세요 라고 하면 stir fry onions in butter. 이 버터를 안에 넣고 이렇게 튀긴다는 느낌보다는 볶는다는 느낌이 들어가겠죠. 저도 이거 얘기할 때 많이 헷갈리던데 이제 기름을 많이 넣고 진짜 치킨같이 튀기는 거면 fry. 근데 저는 보통 볶는 요리 많이 해 먹거든요. 집에서 기름 너무 많이 쓰면 진짜 처리하기도 힘들고 기름 냄새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취생들은 특히 이 stir fry 이게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리하기 힘들겠다. fry 하기 좀 힘들겠는데 stir fry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막 이렇게 한번 스토리도 만들어보고 내 상황에 대입해보고 실제로 얘기해보고 실수 많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좀 실수했다고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양파에 넣고 볶으세요. Stir fry onions in butter. Stir fry onions in butter.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어 표현 잘 들으셨나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만나보면서 또 복습할 기회가 있는 건데요. 뭐 딱히 어디 나가지 않아도 복습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